안녕하세요. 합격을 부르는 이름 프라임 리더스 이경호 부원장입니다. 논술 합격 꿀팁 이제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합격 꿀팁 프라임 리더스 이경호 부원장이 알려드립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된 2개 세트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2개의 주제로 구성된 각 문항은 2개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1번 문항 세트는 일반적인 인문 논술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2번 문항 세트로 구성된 문제들은 도표 및 자료, 해석이 중점이 되는 문제 구성입니다. 우선 1번 문항 세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 세트는 정해진 출제 경향이 없고 통합논술의 다양한 유형이 복합적으로 응용되어 출제되는 편입니다. 심지어 글자 수 제한이 없이 괴선지 형태로 구성된 답안지에 답안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글자 수 안배에 특별히 유념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편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풀이에 접근한다면 제시문별로 그리고 문항별로 답안의 글자를 어느 정도 구성해야 되는지 가늠하기 수월하실 겁니다. 문제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제시문을 독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는 최선의 지름길입니다. 제시문의 성격이 문학, 인문, 사회과학 등 다양하게 출제되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자 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각 제시문에 드러나 있는 사례, 키워드가 문제의 질문에 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글자 수를 안배하여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을 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2번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항 세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림 1, 그림 2, 그림사 등 도표나 그래프로 구성된 여러 정보들을 분석해 문제풀이에 활용해야 됩니다. 출제 경향은 1번 문항과 유사하게 정해진 유형이 없습니다. 통합논술의 다양한 유형이 두루 응용되어 출제되는 편이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통합논술의 여러 유형을 종합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제시문과 함께 활용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인하대학교 특히 2번 문항과 유사한 점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여자대학교 2번 문항을 심도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인하대학교 문제를 참조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 문항과 마찬가지로 요구사항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편이기 때문에 제시문들의 독해 및 활용 방안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문제의 질문과 그에 따른 요구사항을 깊이 이해하고 제시문 분석에 활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자료는 처음 보는 자료라고 할지라도 주제 그리고 제시문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각 도표 및 그래프의 변수들이 의미,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문제풀이에 적합한 방향으로 이해하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논술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대학 문제들은 1번 문항, 특히 인문 논술 문항의 경우 서강대학교 인문, 이화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공익대학교 1번, 숙명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광운대학교 여러 가지 대학들의 문제를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특별한 출제 경향이 없이 여러 성격의 제시문을
문제의 요구사항에 따라 종합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료 해석이 중점이 되는 문제죠.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자료 해석 유형을 참조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표나 자료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성균관대학교 2번 문항을 참조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성균관대학교 2번 문항은 서울여자대학교와 다르게 하나 또는 두 개의 자료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를 답안에 구성해야 되는 문항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자료 해석을 연습하는 데는 큰 메리트가 있겠지만 서울여자대학교처럼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약간 적합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대학교나 인하대학교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되 성균관대학교 문제는 도표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연습을 하는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기출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공부하실 때 유의할 점으로는 분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각 문항별로 600자 내지 800자 정도의 분량을 염두에 두고 답안을 구성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분량 제한이 없는 문제의 경우 아무런 전략적 계획 없이 답안을 구성하다 보면 시간 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요구사항에 따라 각 제시문을 어느 정도 글자 수로 안배하여 정리하고 답안에 활용해야 될지를 먼저 고민하고 답안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시간 그리고 분량 안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문제 요구사항을 철저하게 고민하고 이를 토대로 글자 수, 제시문 활용 방안, 그리고 제시문별로 글자 수를 어느 정도 할애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안을 구성하는 연습을 기울인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번 문항의 경우 경제, 정치와 법 등의 사회과학 관련된 제시문들과 크게 수반한 여러 자료들이 출제되는 편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논제에서 제시한 주제와 더불어 해당 문제에 포함된 제시문들의 핵심 정보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도표, 그래프의 변수가 시사하는 바를 추론하여 분석하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표나 그래프에 자신이 없는 학생이라고 서울여자대학교 문제를 포기하기보다 주제와 여타 제시문들에 기반하여 도표, 그래프를 해석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병행하신다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합격 꿀팁을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어느 대학교 꿀팁을 알아보게 될까요? 다음 대학을 기대하면서 프라임 리더스 이경호 부원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엔 어떤 대학의 꿀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해주세요.